월급 받은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통장이 텅 비어 있으신가요? 월세 나가죠, 공과금 나가죠, 뭐 보험료, 식비, 교통비, 가족 행사 등등등. 이번 달은 진짜 아껴야지. 매달 그렇게 다짐하지만 결국 뒤돌아보면 남는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애초에 돈을 저축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축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와 실제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이번 달부터 바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까지 아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사람들은요, 돈을 아끼라고만 배웁니다. 그런데 얼마를 어디까지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거죠. 용돈 아껴. 과자 너무 사 먹지 마. 그런데 도대체 얼마까지 쓰면 잘 쓰는 걸까요? 이런 기준이 없으니까 결국 감정으로만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나 오늘 진짜 열심히 일했고 수고한 나에게 주는 보상으로 딱 오늘까지만 배달 음식 시켜 먹자.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는데 나 예쁘게 사진도 찍고 인스타도 올리고 해야 되니까 쇼핑하자. 이런 소비들이 하나하나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이런 이유들은 매일매일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절약하세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기준을 내세울 때 내 중심, 내 기분, 내 기준이 아니라 통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평균 소비, 생활비 이런 등등의 통계가 있잖아요. 이걸 보면 식비는 어느 정도, 교통비는 어느 정도, 생활비는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숫자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한 달 생활비가 18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나는 300만 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평균보다 많이 쓰는 사람이고 왜 120만 원을 더 쓰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하며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준치를 명확하게 세우고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 기준에는 월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만약 내가 부모님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라고 한다면 평균 월세 가격은 뺀 금액으로 책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만들어도 전 실패해요 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의지만으로 계속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지를 믿지 말고 환경을 만들어라. 이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정말 많이 했던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의지가 없기에 실패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의지가 약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 없게 만들지 못해서, 즉 환경을 만들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처음 일주일 엄청 열심히 가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오늘은 좀 피곤하네. 오늘 비가 오네. 내일부터 진짜 해야겠다. 이런 이유들이 생기죠. 결국 안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1대1 PT를 등록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신기하게도 운동을 훨씬 자주 갑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 의지가 갑자기 강해졌나요?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과 약속이라는 걸 했고 그냥 헬스 등록할 때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이고 예약을 취소하면 좀 눈치도 보이기도 하고, 즉 안 갔을 때의 손해가 전에 비해서 훨씬 커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1대1 PT도 잘 안 나가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시면 훨씬 더 강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정말 한 번 빠지면 큰 손해를 입을 법한 상황이에요. 이게 돈도 똑같습니다. 이번 달부터 진짜 안 써야지? 이건 의지입니다. 근데 의지는 매일 흔들려요. 반면 환경은 저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들어오는 날 자동으로 저축할 수 있게 해놓으세요. 다른 통장으로 옮겨두거나 적금이나 투자 계좌 등등 자동 이체를 걸어주세요. 아예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돈이 눈앞에 있으면 언젠가는 쓰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대신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환경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은 사실 아끼기만 해서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아끼면서 살아야 하나요? 저는 그 질문에 항상 같은 답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절약할 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거라고요. 절약은 내가 가진 돈을 새어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일이고, 수입은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을 늘리는 일입니다. 아무리 물이 새지 않게 막아도 들어오는 물이 너무 적으면 금방 차지 않겠죠. 반대로 물을 많이 채우기만 하고 계속 새어나가면 그것도 역시 차지 않겠죠. 이번에는 절약을 하는 방법만 이야기를 했지만 절약과 수입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스스로 상황을 판단을 하면 되지만 절약으로 종잣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바탕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번 달에 꼭 아껴야지 라는 다짐 대신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부자가 될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통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은 돈을 모으기 위해 어떤 환경을 만들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감사합니다.